최근 업스타트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 중에 있습니다. 이 주가가 하락하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회사가 망하지 않고 내재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다는 게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겠죠. 이 주가는 미래의 예측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업스타트에게 많은 악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SVB 파산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동시에 많은 리스크를 노출시켰습니다. 그리고 금융업계뿐만 아니라 예금자에게도 자신이 예치한 자금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줬죠. 금융당국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문제가 해결됐지만 불씨는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고 어느 쪽에 불똥이 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불안감에 은행뿐 아니라 투자자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현금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 상황에서 자산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리 없죠. 이 업스타트 주가는 현재 시장 상황에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업스타트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ABS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ABS 자산 유동화 증권이 매각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유동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업스타트는 AI 신용 모델을 통해 대출 신청자를 심사합니다. 과거 파이코 점수에서 반영하지 못했던 더 많은 요소들을 분석해서 부실률을 낮추고 더 많은 대출 신청자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업스타트와 제휴하고 있는 은행들은 업스타트 신용 모델을 이용해서 대출을 해준 다음 매출 채권은 무작정 만기까지 가지고 가진 않을 겁니다. ABS 시장에서 투자자에게 판매를 할 거죠. 업스타트도 재무제표에 대출 채권이 10억 달러가 있습니다. 이걸 만기까지 계속 들고 가지는 않겠죠. 그리고 얼마 전 실적 발표에서 더 이상의 대출 채권을 늘리지 않고 10억 달러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대출 채권을 ABS 시장에서 판매를 해서 새로운 유동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형태로 쪼개서 팔든 섞어서 팔든 일단 팔아야 된다는 거죠. 이 코로나 기간 넘치는 유동성으로 모든 시장 참여자의 주머니에 현금이 두둑했습니다. 수익성 좋은 ABS를 대량으로 매입했었죠. 하지만 현재 나빠진 경기 상황은 ABS에 대한 매입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BS 발행건들도 지속적으로 연기되고 있습니다. 수요층이 없다 보니 ABS 발행 시장 자체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MBS는 주택저당증권으로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대상으로 발행한 증권입니다. ABS 자산담보부 증권의 일종이죠. 미국 연준이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경우 미국 국채만큼 안전하다고 평가받았던 MBS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SVB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었던 것처럼 보유하고 있던 MBS를 매각해서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SVB 파산 이후 연준이 미국 국채와 MBS 등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지만 시장이 지금의 금리 수준을 버티지 못하는 건 사실이고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업스타트에게 중요한 건 금리 인하뿐만이 아닙니다. 금리 인하를 통해 추가적인 유동성이 공급되어야 된다는 거죠. 각 시장 참여자의 늘어난 유동성을 통해 ABS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업스타트 비즈니스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업스타트가 보유하고 있는 대출 자산 10억 달러를 언제까지 들고 가지는 않을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유동화해서 그 자금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중소기업 대출, 모기지 대출 등에도 진출하고자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자산 시장 상황은 업스타트에게 엄청난 악재인 거죠. 업스타트는 얼마 전부터 UMI, 업스타트 매크로 인덱스라는 지표를 게시하기 시작했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에서 거시경제 지표가 무담보 개인 대출의 신용 손실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서 시장의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대출기관은 UMI 지표를 통해 현재의 무담보 신용대출의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죠. 업스타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AI 신용 모델을 이용해서 대출 자산을 판매하는 플랫폼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객관적인 지표도 지금부터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객관적으로 경기 상황과 리스크를 바라본다면 지금과 같은 극심한 변동성을 겪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표는 금융기관이 생각하는 만큼 나쁜 경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월의 UMI가 1.25이면 거시적 요인으로 인해 부실률이 기준선 1보다 25%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코로나 기간 중에 무제한 현금 살포로 인해서 대출 자산은 부실률이 낮았던 거지 2017년이나 2019년이나 UMI가 1이 넘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금리 인상 시기에 거시경제 지표가 낮아지고 전체적인 부실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현재 중요한 건 대출 자산이 부실화되어서 건전성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유동성 부족에 의한 ABS 시장이 침체되어 대출 자산이 안 팔리게 된 거죠. 업스타트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고 자산이 안 팔려서 계속해서 들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유동성이 부족해질 수 있는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이 현재 자산 시장은 업스타트에게 많은 리스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주가도 많이 하락한 상황이죠. 앞으로 발표될 1분기 실적에서 업스타트의 ABS 자산 시장에 대한 현황을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겁니다. 4분기 때 ABS 시장 관련해서 우량 자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반등하고 우량과 비우량에 대한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ABS 시장이 개선될 때 나타나는 시그널들이 보이고 있고, 안정적으로 장기적인 자금 조달 파트너를 확보하기 위해 막바지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업스타트 비즈니스 모델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할 겁니다. ABS 시장이 어느 정도 개선의 조짐이 보였는데 SVB 사태가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아 아쉽긴 하지만,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비즈니스가 영속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